1번을 보면은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 그럼 XY 문자가 두 개 있어야 되고 차수가 둘 다 1차야 되고 방정식이가 는이 있어야 되지. 그치?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선 기억은 될까? 자, 지금 XY 두 개인 건 맞는데 차수가 2차가 섞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니은은? 너 혹시 니은을 동그라미라고 생각했니? 니은 둘 다? 그래서 그렇구나. 자, XY가 곱해져 있는 것은 XY를 둘 다 문자로 보면 문자가 두 개 곱해졌기 때문에 요거는 2차거든. 왜? 차수가 뜻이 뭐니? 차수의 뜻은 그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수지. 내가 지금 XY를 둘 다 문자로 본다는 뜻이에요. XY에 대한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XY가 두 개 곱해졌으니까 요거는 2차 항이야. 되겠니? 자, 요거랑 요거는 1차 항이 맞는데 얘가 2차 항이 섞여 있으니까 1차 방정식이 안 되는 거지. 디귿은 돼요. 디귿은 돼. 그치? 리을도 되지. 그치? XY 있고 1차고 는이 있고 미음은 2차라서 안 되겠지. 그래서 몇 개? 두 개가 된다. 그 다음 혹시 요 페이지에서 또 풀이해보고 싶은 문제 동훈아 요 페이지에서 풀이하고 싶은 거 없어? 응. 예훈아 없어? 6번? 6번을 보고 있네. 자, Y를 소구한대요. Y를 소구하려면 어떻게 해?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더해줘야 되지. 근데 개수를 똑같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위에 식에다가는 뭐를 곱해? 5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가 20이 되겠지. 밑에 식에는 뭐를 곱해? 4를 곱해야 되잖아. 그래 여기 20이 되지. 근데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두 개를 더해줘야 돼. 그래서 기획을 5배 한 것에서 니은을 4배 한 것을 더해준다. 정답이 2번이지. 자, 이 페이지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혹시 풀이해보고 싶은 거? 11번, 11번. 자, 봐봐. 이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기는 XY만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XY 말고도 A도 있는 거 맞니?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연립방정식은 못 풀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가 또 추가로 나와 있느냐 하면 x의 값이 y 값보다 5만큼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x가 y보다 5만큼 작습니다 했으니까 y 5를 뺐을 때 x라고 같아지는 거 맞니? 이렇게 되면은 여기 xy만 있는 이 식하고 여기 xy만 있는 이 식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 넣어줘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a를 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식을 먼저 10배를 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치자. 자 동훈아 위에 식 10배에서 불러봐. 음, 음, 옳지. 자 예훈아 여기 x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할 거거든. 대입해서 불러봐. 음, 음. 옳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계산 동량하면 마이너스 y가 되고 상수항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2가 되거든. y는 2 구한 걸 여기다 넣어주면 x가 마이너스 3 되는 거 됐죠. 그럼 x 값하고 y 값하고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어디다 대입을 한다고? 요 식에. 됐지. 자, 동훈아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고 y자리 2를 넣어서 이 식 한번 풀어볼래? 잘안 보, 잘안 보이나? 됐어. 음. 어떻게 될까? 약분되지? 6하고 3하고 약분해가지고, 그리고 4하고 2하고 약분해가지고, 자,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되니? 그거는 A지. 동은 이거 계산하면 A는 얼마?
그치.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죠. 2분의 4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되겠어? 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4번 봅시다. 14번. 자, 두 자연수합은 290이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은 몫은 8이고 나머지는 4다. 이 두 자연수의 차를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서술형이 나왔다 치고 우리는 풀이 한번 적어보자. 자, 미지수를 뭐로 잡을까요? 큰 수를 뭐로 잡을까? x라 잡을까? 작은 수는 y라고 잡을까? 자, 동훈아, 두 자연수합은 292라 그랬거든. 이걸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씩 세워서 불러봐. 음, 음. 옳지. 이렇게 세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너희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못 세운 거잖아.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그럼 큰 수를 x라고 두고, 작은 수를 y라고 두면 x를 y로 나눴다. 그 말이지. 그랬더니 몫이 8이고, 나머지가 4였거든. 자, 여기서 검산식을 쓸 거야. 검산식. 얘들아, 우리 검산식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27 나누기 5를 하면 몇 번 들어가죠? 5번 들어가고 5, 25 해서 나머지가 이거든. 이 나누기 제대로 잘했는지 알아보는 게 검산식이지. 어떻게 했더라? 나누는 수와 몫을 먼저 곱하고, 그치? 5 곱하기 5를 하고 나머지 2를 더한 결과가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검산식이지. 그쵸? 자, 그러니 내가 여기에서 등식을 작성해야 되잖아. 나누기를 했을 때 등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검산식을 작성하면 돼요. 검산식. 자, 그래서 이걸 검산식을 적용해서 식을 세울 거거든.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되게? 예원아, x는 어떻게 되게? x는 누구랑 같게? 그렇지. 8y 플러스 4라고 식을 세워야 되는 거 맞니? 오케이. 동아 이거 이해 갔어? 응. 자, 그럼 이제 대입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x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할 거야. 동훈아 이거 대입해가지고 불러봐. 그냥 풀어도 돼. 응. 응. 옳지. 요렇게 되고. 자, 요거 계산하면 9y는 4를 이항하면 292에서 4를 빼면 288인가요? 자, 그러면 y는 288 나누기 9로 하면 3, 9, 27. 18 남으니까 9, 2, 18. 그러면 y는 32가 되겠죠. 그러면 y는 32 구한 거를 이제 요 자리에 32를 넣어줘야 돼. 자, 그럼 x라고 하는 거는 32 곱하기 8 하면 8이 16, 3, 8이 24, 256. 256에다가 4를 더해줘야 되니까 260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요거 260인데 문제에서는 두 잔수의 차를 구했자. 차를. 자, 차는 이 수에서 이 수를 빼야 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니까 답은 뭐라고 적을까요? 260에서 31을 빼주면 228 되는 거 됐어. 됐지?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7이고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답니다. 이때 처음 수를 구해버려. 자, 두 자리 잔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두 자리 잔수 중에서 자, 이게 미지수로 잡아야 되잖아. 미지수를 이렇게 적게. 1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를 x.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두는 거야.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면 여기 10의 자리가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라고 할 거거든. 됐지? 자, 동훈아. 그러면 이거에 처음수. 이게 지금 처음수지. 이게 처음수지. 처음수를 식으로 표현해봐. 어떻게 표현해? 처음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옳지.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썼느냐면 얘가 지금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그러면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럼 바꾼 수는 10의 자리 숫자에 이제 y가 오고 1의 자리 숫자에 x가 온 거 맞지? 자, 예원아, 그러면 바꾼 수를 식으로 표현해봐.
옳지. 여기까지 이제 할 수 있겠지. 이것만 하면 다 한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식 세울 때, 자, 이 수의 각자리 숫자 합은 7이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거야. 동훈아, 이거 이용해서 식 세우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원아, 여기에서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대. 됐지? 이거를 식으로 불러봐. 이걸 식으로 부르면 어떻게 돼? 옳지. 음, 그렇지. 동훈아, 이거 이해했어? 네, 이거 연립방식 풀면 되죠. 이제 푸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식수하는 거 선생님이 도와주면 되지 않니? 좀 이따 풀어서 고쳐서 쌤한테 내자. 되겠지? 자, 혹시 16번도 해야 될까? 안 해도 되니? 확실해? 자, 그럼 그 다음 거. 17번. 17번은 해야 될까? 안 해도 되겠지? 볼펜 한 자루 가격을 X, 지우개 한 개 가격을 Y라고 두고 식수하면 되지. 그치? 자, 18번. 해야 될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겠어. 자, 이거 비둘기 수를 X, 토끼 수를 Y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 머리 한 개 있는 거 맞지? 토끼 머리도 한 개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10이겠지? 비둘기 다리 몇 개? 두 개. 토끼 다리 몇 개? 네 개. 그럼 2X 더하기 4Y는 34다 하고 식수하면 되지? 되겠니? 네. 자, 19번. 논술 시험 폐지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3표 적어가지고 전체 투표수의 40%를 차지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무효표나 기권은 없으며 한 사람당 한 표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했거든. 여기에서 뭐를 미지수로 정할지를 생각해야 돼. 이게 너무 단순한데 이걸 못 잡아서 식을 거의 못 세우거든. 뭐를 미지수로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를 미지수로 잡을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보니까 뭐 반대표가 어쩌고 찬성표가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반대표의 수를 X라고 할까? 그리고 찬성표의 수를 Y라고 줄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천천히 선생님하고 뜯어보자. 알겠지? 자, 여기에서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3표 적다. 됐지?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거거든. 예언은 어떻게 할까? 음, 옳지. 됐지? 자, 이제 동훈아. 좀 너무 어려운 걸 시키다. 전체 표수의, 전체 표수의 40%가 반대표다. 반대표가 전체 투표수의 40%를 차지한다를 식을 세울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 투표수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니? 전체 투표수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니? 자, 힌트. 전체 투표한 거에 보면 반대도 있을 거고 찬성도 있죠. 무효나 기권 없다 그랬어요. 그치? 그러면 그렇지. X 플러스 Y라고 표현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반대표가 전체 투표수의 40%를 차지한다를 식으로 표현해봐봐, 동훈아. 좀 어려울 수 있어. 천천히 하면 돼. 반대표는, 반대표가 뭐였지? 반대표를 뭐로 잡았어? 그렇지. 그럼 X는 됐지? 전체 투표수 X 더하기 Y지.
이것의 40%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y의 40%를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여기 곱하기 100분의 40 하면 돼. 이해가니? 자, 다시 반대표가 전체 투표수의 40%이다. 됐죠? 네. 그러면 식이 다 세워졌네요. 그쵸? 이거 두 개 열반씩 풀면 되죠? 양변에 뭐 이거 공 나누고 이 나누면 5분의 2라고 쓰고 그치? 5를 곱해가지고 양변에 계산하면 되지. 됐니? 계산은 너희가 해라. 선생님이 산수가 약하잖아. 너희는 선생보다 더 약하지만 너희는 연습할 정도고. 그 다음에 식은 다 적었습니까? 됐어요? 자,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2배가 되는 철조망이 만들어져 있는데 철조망의 둘레가 60이라고 할 때 가로 길이를 물었거든. 야, 이거는 너무 좀 쉬운 문제에 속하는 게 뭐를 미지수로 둘지를 딱 문제에서 제시해놨잖니. 그치? 그럼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야. 뭐가 미지수인지 제시된 문제는. 자, 그래서 또 시킬 거야. 자,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2배가 된다. 자, 동훈이 아까 어려운 거 했으니까 이제 동훈이 쉬운 거 시켜야지. 너무나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2배가 된다를 식으로 표현해. 음, 옳지. 자, 그 다음에 예원아. 자, 철조망의 둘레가 60이다를 식으로 표현할 건데 여기서 철조망은 뭐만 철조망이냐면 여기는 벽이잖아. 이건 벽이죠. 그러니까 철조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철조망이라고 해요. 그쵸? 요 길이. 자, 그래서 둘레가 60이다를 식으로 표현해봐. 옳지. 아이고, 잘 세우네. 대입법 써서 풀면 되지. 됐고. 자, 21번. 자, 어느 학교에 올해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남학생은 15% 증가하고 여학생은 10%가 감소해가지고 작년보다 15명이 늘어나서 1115명이 되었다. 올해 남학생 수를 물었거든. 자, 동훈아, 이거 미지수 잡을 때 뭐를 미지수로 잡더라? 그렇지. 자, 그러면 작년의 남학생을 X로 잡고, 남학생 수. 그럼 뭐를 Y로 잡았고? 그렇지. 작년에 여학생 수. 자, 그 다음에, 자, 한 개 한 개씩 할게. 남학생은 15% 증가했대. 올해. 알겠지? 올해. 예훈아, 올해의 남학생 수를 식으로 표현하려고 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자, x 플러스 그렇지. 100분의 15x. 이해가니? x의 15%는 x에다가 100분의 10으로 곱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이게 늘어난 학생 수니까 원래 학생 수에서 몇 명이 더 늘어났는지를 더해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동훈아, 올해의 여학생 수를 식으로 표현할 거야. 이상하게 길다 그랬어. 수수 두 개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길었네. 음, 음. 원래 여학생 수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니? 음, 음. 옳지. 잘했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워야 돼. 식을. 우리가 안 써먹은 게 뭐냐면 지금 작년보다 15명이 늘어나서 1115명이 되었다고 했거든.
그러면 15명이 늘어나서 1115명이 되었으면 작년에 학생 수는 총 몇 명이었던 거지? 어, 작년은 15명 늘어나기 전이니까 1100명인 거 맞니? 그죠? 자, 동원아 식 세울 거야 또. 작년에 남자랑 여자를 합쳐서 1100명이다를 식으로 표현해봐. 응, 응, 응. 옳지.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잘 들어봐봐. 여기에서 보면 올해랑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5명이 늘어난 거지. 15명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증감을 보면 플러스 15라고 얘기할 수 있지. 플러스 15. 플러스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을 세우려고 하거든. 뭐가 플러스 15라는 거지? 증가한 학생 수랑 감소한 학생 수를 두 개를 더해서 결론적으로 플러스 15가 됐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 두 번째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플러스 증가한 학생은 플러스로 100분의 15x 감소한 것은 100분의 10y 지금 증감 상태로만 식을 세웠거든. 증감 상태로만 식을 세워서 플러스 15가 된 거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이거는 XY를 구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구한 다음에 올해의 남학생을 구해줘야 되니까 작년에 남학생 X를 구했으면 올해의 남학생은 지금 이 식에다 다시 넣어서 구해줘야 되지. 그렇죠? 이 식에다가 나중에 요 식을 다시 X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요 값 자체를 다시 구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22번은 시아는 봉사활동을 하러 집에서 15km 떨어진 양로원에 가려고 한대요. 근데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시속 6km로 걸어간 후에 시속 30km인 버스를 타고 갔더니 48분이 걸렸대. 이때 시아가 걸어간 그 거리를 구하시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걸린 시간은 10분이었대요.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시아 집이거든.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야. 버스. 음.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봉사활동을 하러 양로원을 간대. 근데 시아는 봉사활동을 하러 집에서 15km 떨어진 양로원을 가니까 집에서 양로원까지 요 거리가 15km지. 그런데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갈 때 시속 6으로 여기는 속력이 시속 6이래. 6km. 그런데 걸어간 후에 자 여기에서 버스를 기다려. 기다리는데 몇 분 기다리니? 10분 기다리지. 그렇죠? 10분 기다린 다음에 버스를 타고 나서 이제 버스에서 양로원을 갈 때는 이게 속력이 시속 30이래. 그래가지고 총 시간이 몇 분이 걸렸냐면 총 48분이 걸렸대.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시야가 걸어간 거리를 물은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물은 거야. 됐니? 그 우리가 이제 우리 능력이 미지수를 두 개까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됐잖아. 미지수를 두 개를 세울 건데 뭐를 두 개를 세울까? 이건 뭐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지수로 잡으려면은 안 나와 있는 걸 잡으면 돼. 지금 봐. 속력 나와 있지. 시간 나와 있지. 뭐가 안 나와 있니? 거리. 문제에서 거리를 물어봤고 거리도 마침 안 나와 있어. 그치? 안 나와 있는 걸 미지수로 잡으면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버스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를 x라고 둘게요. 이걸 x.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양로원까지 거리를 뭐라고 둘까? y라고 둘까? 됐지? 동훈아 혹시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세울 건데 거리로 식을 세우려고 하거든. 거리로.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거리에 대한 식. 자, 다시 x가 뭐였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지. 버스 정류장에서 양로원까지 거리가 y지. 근데 전체 거리가 얼마?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식 어떻게 세울래? 음. 누구랑 누구를 넣으면? 음. 더하면 얼마? 맞니? 여기까지 됐니? 자, 예원아. 집에서 버스까지 갈 때 속력이 6으로 나와 있다. 속력이 6으로. 그리고 거리가 x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을 식으로 표현할 거야.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됐니? 자,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시간은? 그렇지. 속력분의 거리니까 6분의 x로 표현할 수 있지. 됐니? 자, 동훈아.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양로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시간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지. 30분의 y. 그런데 얘들아, 총 걸린 시간이 몇 분이라고? 그렇지. 48분이래, 총 걸린 시간이, 이거. 근데 지금 단위가 다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48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전체 1시간이 몇 분? 60분. 그러면 전체를 60등분으로 나눴을 때 48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60분의 48이라고 쓸 수 있고 6으로 나누면은 10분의 8이니 2로 나누면 5분의 4니 총 걸린 시간이 5분의 4시간이거든. 그런데 걸린 시간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자, 여기에 48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집에서 버스 정류장을 걸어갈 때 걸린 시간하고 그죠? 버스를 기다릴 때 또 10분이 걸렸지. 10분 하고. 버스 타고 양로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도 또 걸렸지. 이걸 총 통틀어가지고 48분이 걸렸다는 거 맞지? 그럼 식을 세울 때 뭐뭐뭐 더해줘야 되는데 6분의 x하고 또 10분하고 또 30분의 y를 다 더해서 얘다라고 표현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10분도 단위가 분이지. 시간으로 고쳐야 되지. 그러면 10분은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시. 그러면 약분하면 6분의 1 시간인 거 맞니? 자, 그러면 동훈아 이제 식 불러봐라. 두 번째 식.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버스 기다리는데 걸린 시간은? 10분이었는데 시간으로 고친 게? 음. 버스 타고 양론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그렇지. 요거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식사가 되겠죠. 할 수 있겠니? 자, 요거 푸는 건 여러분들이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3번. 자, 둘레 길이가 6.3km인 호수를 따라서 수연이와 승근이가 각자 일정한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수연이가 25m를 달리는 동안에 승근이는 20m를 달린다고 한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4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요. 그러면 수연이는 1분에 몇 미터를 달리는가 하고 물었거든. 얘들아 이거 그때 트랙 돌 때 반대로 돌면 이 두 사람이 달린 거리를 더해야 되니 빼야 되니? 그치? 더한 게 뭐가 돼? 한 바퀴 되는 거 맞니?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호수 거리가 6.3km다라고 나와 있고, 또 수연이는 25m를 달리는 동안 승근이는 20m를 달린다. 이거를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봐봐. 수연이가 25m를 달리는 동안 승근이는 20m를 달린대요.
누가 더 빠른 건데? 수연이가 더 빠르지. 승근이보다. 그러면 이거는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속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두 사람의 속력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5대 20. 맞지? 그러면 속력의 비는 5대 4인가 맞니? 5대 4. 자, 이 두 사람의 속력의 비. 수연이 속력하고 수연이 속력가. 승근이 속력이 있을 건데 이 두 사람의 속력의 비는 25대 20. 즉 5대 4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4분 후에 만났다. 4분 후에. 그럼 두 사람이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분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수연이는 1분에 몇 미터를 달리는가요? 했으니까 여기서 미지수를 뭐로 잡아야 될 것 같아? 달린 거리. 자, 수연이가 1분에 몇 미터 달렸을까요? 했으니까 1분에 달리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 분속. 그러니까 속력.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연이의 속력과 승근이의 속력을 미지수로 잡으려고 해. 됐니? 그래서 자, 수연이의 속력은 x로 잡고 또 승근이의 속력은 y로 잡을게. 됐죠? 그럼 첫 번째 시. 두 사람의 속력의 비가 자, 속력의 비가 5대 4다 그랬거든. 그럼 첫 번째 식 어떻게 잡을까? 비례식 세우면 되지. x 대 y는 5대 4.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느냐면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은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안 받게 된다 그랬다. 그치? 그러면 수연이가 움직인 거리를 식으로 표현할. 거리는 뭐분의 뭐더라? 거리 구하는 공식. 거리 구하는 공식. 속력 곱하기 시간. 수연이 속력이 수연 속력이 x. 걸린 시간은 두 사람이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분. 그러면 수연이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 그렇지. 4x. 그러면 승근이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 4와 2. 근데 이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 한 바퀴지. 근데 단위를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6.3km를 미터로 고쳐야 되거든. 6.3km는 몇 미터인데? 미터로. 1km가 1000m니까. 소수점이 뒤로 3칸 가야 되지? 그러면 6,300m인 거 맞니? 됐지? 그러면 식 세워볼까? 두 번째 식 어떻게 세울까? 누구 더하기 누구는? 이마에 다 해놨는데 지금 시고 무서운다. 아, 누구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해야 되니? 예언 한번 해보자. 자, 식을 세우려고 해. 두 사람이 간 거리의 합이 한 바퀴다. 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거거든. 어떻게 식을 세울래? 음, 는 옳지. 이렇게 세우면 되지. 자, 그래서 4x 더하기 4y는 6,300.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푸는 건 푸시겠니? 비례식은 어떻게 풀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해줘야 되니까 4x가 5y랑 같다고 해서 이식하고 이식하고 연립방식 풀면 되지. 그렇죠? 대입법 쓰면 되겠네. 여기 4x, 4x 똑같이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다 그냥 바로 5y 넣어주면 되겠지. 자, 24번. 자, 2% 설탕물과 10% 설탕물을 섞어서 8%의 설탕물 200g을 만들었대요. 이때 2% 설탕물과 10% 설탕물의 양의 차를 한번 구해보자 했네. 자, 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농도는 소금물 아까 소금물분해. 지금 설탕물이니까 설탕물로 바꿀게. 설탕물분해. 설탕의 양. 그러니까 전체 설탕물 중에 설탕을 많이 넣을수록 진해지니까 이것의 비율은 전체 설탕물 중에 설탕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로 표현해서 농도가 되지.
설탕 구하는 공식이 뭐였는데? 설탕, 소금 구하는 공식 생각하면 되잖아. 이거 뭐였어? 옳지. 100분의.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지. 그치? 설탕 곱하기 설탕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 설탕물을 A 용액이라고 하고 10% 설탕물을 B 용액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표를 한번 볼게. A 용액과 B 용액을 섞었거든. 자, 요거 설탕, 설탕, 설탕물. 우리 소금, 농도 소금물 설탕 이렇게 했니? 보통. 자, 농도 여기는 설탕물, 설탕. 이렇게 하고 식을 한번 세워보자. 자, 우리 A 용액은 농도가 2%, B 용액은 농도가 10%, 그리고 두 개 섞은 것은 8%, 두 개 섞어서 200g이니까 여기가 200 됐니? 여기에서 뭐를 미지수로 잡을까요? 자, A용액의 설탕물을 미지수로 잡아야지.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미지수로 잡을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잡는 거지. 첫 번째는. 근데 이거 물어본 것을 잡았을 때 식을 세우기가 너무 불편하다면, 그치? 그때는 다른 걸 잡는 거잖아. 보통 증가 감소하는 거는 증가하기 전에 거. 뭐 이런 거 있었지. 몇 가지 있었지. 그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해줘야 되고, 따로. 보통은 문제에서 물어본 걸 잡으면 되고요. 그럼 이걸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둘 거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세 칸 중에서 두 칸을 알면 나머지 한 칸은 무조건 이 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자 어떤 공식? 설탕이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 자 동훈아 A용액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식으로 표현해봐. 음, 음. 예원아 B용액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식으로 표현해봐. 약분까지 했어. 센스쟁이.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다 나머지 할게. 100분의 곱하면 1600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세울 건데 첫 번째 식 뭐로 세울까요? 동훈아 첫 번째 식 뭐로 세울까? 음, 옳지. 예원아 두 번째는 어떻게 세울까? 약분했네. 음. 16 이렇게 되니 열 방씩 풀면 되겠죠 그쵸? 24번은 됐고 자 25번 볼게 25번 자 다음 표는 두부와 생선 1g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나타낸 것인데 두부하고 생선을 합한 무게가 1000g이고 여기서 얻은 열량은 858kcal일 때 생선의 무게를 한번 구해보래 생선의 무게 자 그러면 뭐를 미지수로 잡을까요? 우선 표가 너희가 이해 안 가서 표부터 살펴보자. 두부는 1g에 칼로리가 0.7kcal래. 생선은 무게가 1g에 칼로리가 0.9kcal래. 자, 그러면 뭐를 미지수로 잡을래? 두부가 몇 g인지를 어떻게 하자고? xg이라고 할까? 생선이 몇 g 있는지를 yg이라고 할까?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생선과 두부를 합한 무게가 1000g이니까 x 더하기 y는 1000이다 하고 식사하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g당 0.7씩 들어있거든. 그럼 2g이면 0.7 곱하기 2칼로리겠지? 3g이면 곱하기 3칼로리 하면 되지? xg이니까 곱하기 x칼로리 하면 되는 거 맞니? yg이니까 곱하기 y 하면 되는 거 맞니? 그렇게 해서 총 얻는 열량이 858이니까 식 어떻게 세울까요? 0.7x 두부에 들어있는 열량하고 생선에 들어있는 열량 0.9y를 더하니까 그게 뭐가 됐다고? 858이다 하고 식세우면 되겠지. 연립방식은 풀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틀린 문제를 다시 못 풀거나 틀린 문제를 다시 해오는 게 숙제인데 프린트에 하면 안 되고 노트에 풀어봐. 풀이 과정 다 적어서. 알겠지? 노트에 풀어오는 게 숙제고 요 그대로 숙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쌍둥이 문제를 다시 프린트 해줄 거거든. 다시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옆자리 이동해가지고 우리 테스트 틀린 거 제시 칠 거거든요. 그래서 옆자리 이동해서 영상 보고 테스트 칠 준비가 다 되면 선생님한테 시험지 받으러 오세요. 네.